상견례 자리에서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아버지의 직업이 밝혀지는 순간 체면을 계산하던 시선들은 일제히 굳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는 흔들렸고 익명 커뮤니티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청소 노동자를 이용한 감성팔이라는 말들이 지원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숨지 않았다. 20년 동안 새벽에 바닥을 걸어온 아버지의 동선을 도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한 번도 바라본 적 없던 그 키를 공식 설계가 되도록 다시 새겨 넣었다. 그리고 발표된 공모전 결과 최우수상 시범 적용역은 아버지가 매일 밤 홀로 닦아오던 바로 그 역이었다. 체면이 버리려 했던 한 남자의 출발점이 도시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이 끊긴 뒤의 플랫폼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낮에는 사람의 말소리와 안내방송,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지만 새벽 1시가 되면 마치 도시에서 분리되어 나온 또 다른 공간처럼 텅 비었다. 광고판의 불빛만 희미하게 남은 공간 위로 밀대가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20년 넘게 그 시간대를 지켜온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지원의 아버지 이만석이었다. 사람들의 하루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날의 시작을 준비하는 일을 묵묵히 해온 사람이었다. 지원의 새벽은 늘 일정한 패턴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무렵 현관문이 툭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젖은 장화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둔탁한 기척, 그리고 표백제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작업복의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냄새는 어린 지원에게 고된 노동의 흔적이자 동시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다. 그는 그 냄새가 새어 들어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방문 틈을 막거나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방 안의 공기가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킬 것 같은 압박으로 가득 차곤 했다. 그 당시의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반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말하는 시간은 그에게 늘 공포에 가까웠다. 초등학교 6학년 학예회에서 우리 아빠는 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던 날, 그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닌다고만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더 묻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깊이 잠들어 있는 아버지 옆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삼켜보았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버지의 직업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때의 침묵은 단순히 어린 마음의 거짓이 아니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드러나게 될 어른들의 시선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그날 발표가 끝난 뒤 교실에 머물던 공기만큼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된 지원은 도시계획을 전공하게 되었다. 도시의 구조, 지하철 노선, 역 배치와 승객 동선, 환승 효율을 고민하는 수업을 들으며 노트를 채워나갔다. 노트 구석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매일 청소하던 지하철역들의 이름과 위치, 그가 기억하는 출구 번호와 계단 구조들이 지도로 그려지고 있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일을 묻는 자리에서는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는 말을 앞세워 얼버무렸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반쯤 잘라내어 내놓는 방식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길게 마음에 남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스치는 망설임, 굳어지는 표정과 애매한 웃음, 그 짧은 침묵 속의 거리감이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긁어냈다. 졸업 후 그는 공공건축 관련 회사에 들어가 실제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회의실 화면에 지하철역 단면도가 뜰 때마다, 특정 역의 이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짧게 스쳐갈 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면 속 선과 도면 안에서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지원의 평판은 좋았다. 야근도 잘 버티고 현장도 성실하게 챙기는 그의 태도는 선배들의 눈에 인상적으로 남았다. 누군가는 집안이 여유 있을 것 같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모가 엄하게 키운 듯하다고 짐작했다. 팀장인 선우는 회의 후 농담 섞인 평가를 곁들이며 그를 결혼 상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나 그런 칭찬이 쌓일수록 정작 그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아끼는 모순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괜찮은 집안의 이미지를 자신이 그대로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때때로 목 안쪽을 쓰라리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친동생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일상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선우의 여동생 서연은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처음 만난 날부터 대화가 잘 통했다. 서연은 오빠가 늘 지원을 성실하고 착하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아갔다. 둘은 빠르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1년쯤 지났을 때 결혼 이야기를 꺼낼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집안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이른바 자수성가한 집안이었다. 그 과정에서 체면과 이미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한 축을 차지하게 된 집이기도 했다. 서연의 부모는 누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비교하며 자기 인생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 비교의 언어 속에서 사람의 마음보다는 직함과 간판이 먼저 호명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서연은 부모님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지도 모른다고 믿고자 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 말을 듣고도 새벽 내내 청소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시간을 이해받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 세대쯤을 건너뛰어야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의 진심이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상견례 날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식당의 방 한가운데에 기게 뻗은 테이블이 놓였다. 서연은 집이 너무 티를 내는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했고 지원은 그 말에 웃으며 괜찮다고 답하는 대신 속으로는 이 공간이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출발점을 또 한 번 시험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무 창호 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조명과 정갈하게 놓인 수저, 접시, 작은 화병까지 모든 것이 체면과 격식을 위한 무대로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 테이블의 손님이라기보다는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간단한 인사와 상투적인 덕담이 오고 간 뒤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다. 사위 될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손주를 맡길 집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지원 아버지의 직업을 물었고 그동안 수없이 숨겨왔던 그 한 문장을 처음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정면으로 꺼냈다. 아버지가 지하철역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한다는 설명. 20년 넘게 같은 노선에서 텅 빈 역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청소하며 다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달그락거리던 수저 소리가 동시에 멈춰버렸다. 서연의 어머니는 청소 용역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며 이 집안의 체면과 그 직업이 어울리는지 계산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찡그려졌다가 풀리는 그 짧은 순간이 지원에게는 길게 늘어진 신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청소하는 일을 존중한다는 말과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동시에 떠올리며 드러나는 미묘한 거리감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 그 반응을 바라보는 동안 지원은 어린 시절 학예회에서 아버지를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감추던 날들의 공기와 지금 이 상견례 방 안의 공기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상견례는 묘한 침묵과 정리되지 않은 표정들 속에서 끝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집안의 마음은 서로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다. 서연의 부모는 자수성가하며 쌓아 올린 체면과 사회적 이미지를 떠올리며 지원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 있을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저울질했다. 반면 지원의 아버지 이만석은 아들의 연애와 결혼 문제까지 자신의 직업이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죄책감을 느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겼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한 번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적 없는 일을 오늘 처음으로 죄처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낯설어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그날의 거리는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그러나 지원에게 아버지는 인생의 시작점이었고 그 시작을 숨긴 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출발점을 줘서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렸다. 지원은 아버지 덕분에 사람들의 발밑부터 보게 되었고 다른 이들이 위만 올려다볼 때 바닥을 먼저 보게 된 시선을 선물 받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작업복을 직접 세탁기에 넣었다. 하얗게 바래버린 천위의 남은 얼룩과 마모된 자국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표백제로 지워야 한다고 믿어온 흔적들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표백제 대신 중성세제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한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얼룩과 흔적이 뒤섞인 회색의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지워야 할 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해온 무늬처럼 느껴졌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그 무늬를 지우는 대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선명하게 자각했다. 돌아서 나오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목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부모님이 여전히 체면을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신도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문자와 통화가 번갈아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드러났다. 예비 장모는 여전히 청소 노동자의 아들을 사위로 맞는 것이 주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문득 자신들 역시 바닥에서 출발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들 역시 남들의 공간을 치우고 닦는 일로 여기까지 왔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새벽마다 홀 바닥을 닦고 손님이 남기고 간 흔적을 치우며 살아온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집안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지금의 자리만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온 그들의 습관이 언젠가부터 그 시절의 기억을 가려버렸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건드렸다. 남의 출발점을 따지는 동안 정작 자신의 출발점을 잊고 있었다는 자각이 체면이라는 말 뒤에 숨겨둔 오래된 겸손을 천천히 깨워내고 있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 집안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기준이 되었는지 서연조차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결혼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서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지 않은 지원의 선택을 떠올리며 그 순간이 멋있었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해왔다. 한 사람의 출발점과 가족을 떳떳하게 나열하는 태도가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이상하게 믿음을 주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서로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준비는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면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듯 서서히 안정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원은 자신과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지 출발점을 감추지 않는 수준을 넘어 아버지의 삶이 실제 도시의 구조 안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맡은 지하철 환경 개선 프로젝트 도면에 청소 노동자의 동선, 휴게 공간, 장비 보관함을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도면 위에 작은 선 하나, 네모 한 칸에도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지나갈까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더 집요하게 붙들었다. 야간 근무 시간에 맞춰 아버지와 함께 역을 돌기 시작한 것은 그 결심 이후였다. 끊어진 밀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손잡이, 숨 쉴 틈 없이 좁은 휴게실, 계단 밑에 아무렇게나 쌓인 청소 도구들, 잠깐 눈을 붙이기에도 버거운 의자와 누울 틈조차 없는 공간까지 그는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아버지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세월을 발바닥으로 그대로 밟아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은 늘 깨끗해진 플랫폼만 보고 떠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된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의 설계 도면에는 기존에 없던 레이어 하나가 새로 생겼다. 청소 노동자의 동선을 위한 레이어였다. 청소 도구 보관 위치, 이동 경로, 휴게 공간의 배치를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설계 요소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지하철 공사에서 역사 환경 혁신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원은 자신이 정리한 자료와 도면을 클린 스테이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에 지원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하철 환경의 품위가 승객의 동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 노동자의 동선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이었다. 승객들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반짝이는 바닥이지만 그 바닥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고려되지 않는 한 진정한 품위는 완성될 수 없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을 때 그는 이미 매일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누군가의 몸으로만 실현되고 있을 뿐이며 설계 안에 그 몸의 경로를 반영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간 청소 노동자들의 인터뷰와 도구 보관 위치와 휴게 공간의 활용도를 수치와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누군가의 발바닥이 수십 년 동안 그려온 지도를 처음으로 공식 도면 위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한편 회사 밖 익명 커뮤니티와 뒷담화 속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른 말들이 퍼지고 있었다. 청소 노동자의 삶으로 감성팔이를 하려는 위선적인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 노동자를 내세워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쇼 같다는 비아냥,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개인의 커리어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단정이 번갈아 올라왔다. 화면 속 도면과 자료를 바라보며 밤을 새우던 지원의 머릿속에는 그런 문장들이 가끔씩 떠올라 마음을 옥죄었다. 이 프로젝트가 진심으로 출발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의심과 비난을 더 빠르게 소비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나서도 한동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마음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피로감이 번갈아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보다 오기가 더 빨리 찾아왔다. 결과 발표 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상태의 지원은 발표장을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과 언론, 여러 팀이 모인 자리에서 심사위원은 최우수작의 이름을 발표했다. 클린스테이션 프로젝트 이지원. 자신의 프로젝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는 눈앞이 잠시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시범역으로 선정된 역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그 흐려짐은 또 다른 형태의 울컥함으로 바뀌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청소해온 바로 그 역이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릴수록 필연에 가까운 선택처럼 느껴졌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지원은 아버지를 시범역으로 데려갔다. 새로 칠해진 타일, 밝고 따뜻해진 조명, 사람 한 명이 누워 쉴 수 있을 만큼 넓어진 휴게실, 눈높이에 맞게 정돈된 청소 도구 보관함, 끊어진 밀대 대신 견고한 새 장비가 놓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현실을 더듬는 사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같은 공간이 맞는지 몇 번이나 둘러보며 그동안 자신의 몸으로만 버텨왔던 시간이 비로소 설계와 구조 안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지원은 이 변화가 자신의 도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도면의 바탕이자 시작은 아버지가 세월 동안 걸어온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자부심, 뒤늦게 찾아온 존경과 사랑이 얽혀 있었다. 아버지는 끝내 대단하다라는 말 대신 이제 일하기는 좀 수월해지겠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겼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온기를 지원은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다. 어느 날 지원은 출근길에 플랫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기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좋아졌다는 기사, 뒤늦게나마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바닥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동료들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길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저녁 그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았다. 화면에는 시범역의 모습과 함께 보이지 않던 노동의 동선을 공간 설계에 담아냈다는 자막이 나왔다. 아버지는 자신과 아들이 화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는 어색한 기분에 헛기침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굳이 이름이 자막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 아버지의 시간이 깔려 있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소파의 정적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묵직한 동지에 가까웠다. 지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하철 야간 청소를 한다는 사실과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그 시간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부러 아버지가 일하는 역으로 돌아갔다. 막차가 떠난 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에 모여들었다. 그들 중 익숙한 등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밀대를 잡았다. 바닥에 굳어붙은 껌 자국, 커피 얼룩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누군가의 하루 끝을 닦아내는 사람들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의 다음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허리는 금세 뻐근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밀대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는 이 바닥 위에 쌓여온 세월과 내일의 발걸음을 동시에 떠올렸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과거에는 깨닫기까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소한 막차는 놓치지 않았다는 위안이 함께 자리했다. 새벽 첫 차가 들어오기 전 플랫폼 끝에서 두 사람은 잠시 기차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아직 승객이 없는 플랫폼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따뜻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아들은 더 넓은 길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단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체면이라는 단어 대신 품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로 했다. 누가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기 일을 끝까지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의 조용한 품위. 그 품위는 도시의 설계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 정의해주고 있었다. 첫 차문이 열리고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다. 지원은 그 말 속에 담긴 수십 년의 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에게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매일 새로 여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출발점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가까운 새벽의 길 위에서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